아들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도 없고 거동도 멀쩡하고 혼자 밥도 짓고 청소도 하는 68살이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은주가 많이 힘들대. 엄마 모시는 게. 그 말을 한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며느리 이은주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살 조말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들 한명수 씨와 며느리 이은주 씨 그리고 손자 둘과 함께 살아온 분이에요. 사실 말순 씨는 며느리 은주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 마음이 화근이었어요. 은주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인 척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당했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착했거든요. 아니, 착한 척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조말순 씨는 수원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어요.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말순 씨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아들 명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랑 같이 살자. 말순 씨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들 내외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명수가 하도 졸라서 결국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말순 씨 집에서 함께 사는 형태였어요. 그 집은 말순 씨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모아서 산 집이었어요. 집값이 꽤 올라서 지금은 시세가 8억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이은주는 39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싹싹했습니다. 말순 씨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명절엔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왔고 말순 씨 생일엔 직접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손자 둘을 키우면서도 말순 씨 방 청소를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어쩜 저런 며느리를 뒀냐, 복도 많다. 말순 씨도 그 말이 좋았어요. 은주가 진짜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돈도 챙겨주고 손자들 학원비도 말순 씨가 댔어요. 명수 월급으로 빠듯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들 내외가 고생하는 게 보여서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탰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4년째 접어들면서 은주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말순 씨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면 은주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이 됐어요. 부엌에 들어서면 은주가 나왔고 거실 청소를 하려 하면 은주가 먼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마트에 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은주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다리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순 씨 다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순 씨가 손자 준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려 하는데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날이 더운데 나가지 마시고 저희가 데리고 나갈게요. 그 순간 말순 씨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은주가 말순 씨 주변 지인들을 하나씩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은주가 응접실에서 차를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래 계시긴 힘드실 것 같아요. 말순 씨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말순 씨가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통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잔액 알림이었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말순 씨는 직접 은행에 가서 내역서를 뽑아봤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외에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이었어요.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씩 1년 넘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합산해 보니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말순 씨는 혼자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뭔가 쓰고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쓴 기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은주한테 물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내 통장에서 돈 꺼낸 적 있어? 은주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어요. 어머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왜 어머니 통장에 손을 대요? 아니, 내가 기억 못하는 출금이 있어서.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걱정이 돼요. 쓰신 걸 기억 못하시면 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수한테 말해볼게요. 말순 씨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내가 치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명수가 말순 씨 방에 왔습니다. 엄마, 은주한테 들었는데 돈 쓴 거 기억이 안 나신다고? 내가 그런 말 안 했어. 기억 못하는 출금이 있다고 했지. 명수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나이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요양원 서류를 들고 왔어요.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말순 씨는 요양원 서류를 받아 들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명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명수가 말했어요. 엄마, 은주가 많이 힘들대. 엄마 모시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밥도 혼자 해먹고 청소도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도 은주가 신경이 많이 쓰인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말순 씨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며느리 말만 듣고 멀쩡한 어미한테 요양원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명수야, 이 집 어떻게 하려고? 명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요양원 가면 이 집 어떻게 되는 거야? 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순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요양원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은주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 밤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법원 근처에서 법무사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연락이 뜸했지만 이런 때는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말순아, 일단 통장부터 정리해.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지금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과 등기소를 돌았어요. 혼자서. 아들 내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말순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집 명의에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1년 전 날짜였어요. 채권자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친구한테 물어보니 대부업체였습니다. 말순 씨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말순 씨는 바로 명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이 집에 근저당 잡은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얼마야? 2억. 말순 씨 다리가 풀렸습니다. 내 집에 2억 대출을 받았다고?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어? 명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주무실 때 인감이랑 서류를 가져간 건데. 은주가 한 거야? 명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친구가 말했어요. 말순아, 지금 당장 법률구조사무소 가야 해. 인감 도장 도용이면 형사사건이야. 말순 씨는 그날 오후 법률구조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둘 다 가능합니다. 말순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변호사는 알까요? 집에 돌아오니 은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은주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않고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가 잠깐 급해서 그랬는데 꼭 갚을 생각이었어요.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나한테 처음부터 잘해준 거 다 이것 때문이야?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로 좋아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말순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딸 같았어. 진짜로.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순 씨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착한 척 했던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이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 명수는 그날 밤 말순 씨 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은주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막아야 했는데 못 막았어. 내가 나빴어. 말순 씨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이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걸어오던 아이가 지금 어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한참 후에 말했어요. 명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랑 내가 한 짓을 용서하는 거는 달라. 명수가 흐느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명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랑 따로 나가 살아. 이 집에서는 같이 못 살겠어. 며느리 은주와 아들 명수는 2달 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근저당은 명수가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은 명수가 지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 말순 씨는 그 집에 혼자 삽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돌렸어요. 은주가 멀리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반가워했어요. 매주 화요일엔 친구 셋이서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고 합니다. 손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명수가 데리고 옵니다. 말순 씨는 손자들은 안고 예뻐해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니까요. 은주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사연 마지막에 말순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착한 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데 착한 척하는 사람은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3년이 다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믿어야 제가 덜 억울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순 씨의 선택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